지금 당신 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숨이 가빠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통증도 그 어떤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당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이상 없었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건강검진도 괜찮았고요.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요. 그분들은 어제까지 공원에서 산책을 하셨고 아침밥도 잘 드셨고 TV도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뇌졸중, 혹은 폐색전증, 이 모든 것은 전조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아니 10년 전부터 생활 속에서 조용히 시작된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평범한 습관이었습니다. 누구나 하고 있는 오히려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그 행동들 말입니다. 이 영상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하지만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60대, 70대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검진표 숫자만 보고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은 수치로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앉고, 얼마나 물을 마시며, 무슨 음식을 먹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 모든 것이 곧 건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습관을 당연하게 여기고 몸이 반응을 보일 때서야 그제야 이상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멈춰야 할 60대 이후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 5가지입니다. 이 습관들만 고치셔도 병원 입원 확률을 50% 이상 줄일 수 있고, 약 복용 기간을 줄이고, 심지어 당신의 남은 생명을 10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5가지를 오늘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이 습관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고, 당신의 근육을 천천히 녹이고 있으며, 당신의 뇌를 하루하루 조금씩 지워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5가지 습관이 위험한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 한 손에 TV 리모컨을 들고 계신가요? 물을 오늘 몇 잔 마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느끼셨나요? 지금 당신의 모든 일상 속의 건강을 위협하는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하나씩 꺼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장시간 앉아있기. 이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습관은 바로 이겁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 혹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이 들었으니 쉬어야지, 무리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지 않나요? 그냥 소파에 앉아 쉬고 TV 보면서 조용히 지내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지내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내과 의사로서, 그리고 노인의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편하다고 느끼는 이 좌식 생활이 당신의 건강을 가장 조용히,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과 하버드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생활을 지속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64% 증가하고 치매 위험은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동안 피는 다리 쪽에 고이고 혈류 속도는 느려지며 혈액 안에서는 점점 혈전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이 피떡은 정맥을 타고 올라가 심장이나 뇌, 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뇌졸중, 심근경색 혹은 폐색전증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퇴직 후 시골집에 내려가 조용히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운동은 딱히 하지 않으셨고 하루 대부분을 소파나 안락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당을 가끔 쓸고 TV를 보고 식사하고 또 앉아서 신문 보시고 낮잠 주무시고 겉보기에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숨이 가쁘다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급성 폐색전증, 즉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폐혈관을 막아 호흡이 멈춘 상태로 진단됐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회복 후에도 심장이 약해지고 운동 능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무리한 게 없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하지만 그건 무리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근육을 파괴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며 일명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되죠.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지고 자주 넘어지고 낙상 후 골절, 수술, 입원, 이 과정을 저는 병원에서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한번 넘어져 골반이나 대퇴골에 금이 가면 그 회복은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몇 개월의 침상, 생활이 더 큰 합병증으로 이어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뇌도 영향을 받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에 도달하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이는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공간 인식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경도인 지장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1. 30분마다 일어나기. TV 보다가 광고 나오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전화를 걸 땐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걷기. 하루 3번 5분씩만 스트레칭.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접었다 폈다. 뒤꿈치 들기, 무릎 돌리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뇌를 깨우고 혈관을 지킵니다. 3. 하루 1000보 걷기부터 시작.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만보를 목표로 하기보다 일단 일어나기를 꾸준히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뇌의 활동을 멈추고 혈관을 좁히고 근육을 말라가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꾸준하게 당신의 건강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일어나 움직인다면 당신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30분에 한 번 일어나기. 이 사소한 실천 하나가 당신의 남은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몸속 기능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물, 즉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물을 자주 안 마셔도 괜찮아요. 목마를 때 한두 잔 마시면 되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야 하니까 귀찮아서 안 마셔요. 그런데요.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몸이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일상이 되면 몸속에서는 조용한 문제가 점점 자라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75세 여성 이모 어르신은 평소에 물을 거의 안 마셨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서요 라고 하셨죠. 그러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어지럼증과 혼란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탈수와 전아트륨 혈증, 즉 수분 부족으로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뇌 기능까지 영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혈압은 급격히 떨어졌고 의식도 흐릿해졌으며 며칠간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물을 안 마신 것뿐인데 이렇게 큰일 날 줄은 몰랐어요.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물은 목마를 때 마시면 된다는 젊었을 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전체 수분 함량 자체가 줄어들고 신장 기능도 노화되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해도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럼 수분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뇌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뇌의 70%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체내 수분이 단 2% 부족해도 기억력, 집중력, 반응 속도가 최대 25%까지 감소합니다. 이 상태가 누적되면 경도인 지장에 더 나아가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물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 내 수분이 줄어들고 그만큼 혈액은 끈적해져서 혈류가 느려지고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 피떡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지죠. 셋째, 신장 기능 저하 및 요로 감염입니다. 노인은 원래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수분 섭취까지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과 요도의 세균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의 경우 요로 감염 위험이 35배 높아지고 이게 신장으로 퍼지면 신우신염, 신부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화 기능 장애와 변비입니다. 물은 대장에서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심해져 복통과 장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고령층의 대장암이나 치액수술 사례 중 평소 수분 섭취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 건강 악화와 급격한 노화입니다. 수분은 피부 탄력과 보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물을 안 마시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외부 감염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요즘 왜 이렇게 가려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수분 부족으로 피부 장벽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물을 안 마시는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바꾸셔야 할까요? 다음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하루 목표 수분량을 정하세요. 체중 1kg당 30ml가 기본입니다. 즉 60kg인 분은 하루 약 1.8리터 500ml 물병 기준 약 34병입니다. 둘째, 갈증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외출 전후 자기 전 1시간 전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두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커피나 음료 대신 생수나 보리차로 커피, 녹차, 청량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넷째, 마시기 힘들다면 먹는 수분도 함께 오이나 수박 같은 수분 많은 과일, 맑은 국물, 두유, 미음 등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는 건 그냥 갈증을 참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뇌를 마르게 하고 심장을 압박하며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물 한 잔을 마시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혈액을 부드럽게 흘리게 만들며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물 한 잔이 생명을 지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몸보다 더 조용히, 더 깊게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생명을 갉아먹는 습관, 바로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고 혼자 지내는 생활, 즉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가 편해요. 사람 만나면 괜히 피곤해요. 말 섞기도 귀찮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출간 뒤에 이젠 누구 만날 일도 없지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일상이 되고 그 외로움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몸과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외로움은 흡연, 고혈압, 당뇨보다 더 큰 건강 위협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평균 29% 높고 치매 발병률은 2.5배, 우울증 발병률은 60%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은 단지 마음의 문제를 넘어 신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혼자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면역세포 활동을 억제해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뇌가 빠르게 퇴화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말을 주고받는 행위는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공간 인지 능력을 모두 동원하죠. 하지만 대화가 줄어들고 표현이 없어지면 뇌는 스스로 비활성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곧 경도인 지장의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우울증과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이는 기분 저하, 수면의 질 저하, 무기력으로 연결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엔 기운이 없고 그래서 더 나가기 싫어지고 점점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넷째, 심장과 혈관도 영향을 받습니다. 외로움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장기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럼 나 혼자 사는 건 정말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사회적 연결은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세요. 꼭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 통, 영상통화, 문자 한 줄,
이 모든 것이 뇌를 자극하는 연결입니다. 손주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잘 지내니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감정과 기억을 지켜줍니다. 둘째, 주 1회라도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교회, 마을 자조 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3번만 나가면 익숙해지고 5번 나가면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셋째, 하루 10분이라도 외출하세요. 동네 한 바퀴 산책만 해도 누군가와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인사 한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연결은 살아납니다. 넷째, 의미 있는 작은 역할을 만드세요. 손주 등하교를 도와주기, 마을 환경 정비 참여, 텃밭 돌보기, 혹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거나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훌륭한 사회적 역할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몸과 마음, 그리고 뇌까지 모두 잠재웁니다. 하지만 당신이 움직이면 다시 깨어납니다. 혼자가 익숙해졌을 뿐이지 당신은 원래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제는 작은 연결을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전화 한 통, 산책 중 인사 한마디, 주 1회 복지관 방문.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10년은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습관, 대충 먹는 식사입니다. 아침엔 귀찮아서 그냥 우유 한 잔에 식빵 하나로 때우고요. 점심엔 밥에 김치 하나, 저녁엔 뭐 그날 있는 걸로 대충 먹어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늙으면 뭘 먹어도 다 똑같잖아요. 이제 입맛도 없고 귀찮은데 그냥 대충 먹는 거지.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을 정중히 반박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일수록 식사는 절대 대충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지금 당신의 근육, 면역력, 뇌 건강, 혈관 상태, 뼈 건강,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60대 이후에는 식욕이 자연스럽게 줄고 입맛도 변하며 혼자 사는 분들은 식사를 준비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단한 식사, 빵이나 라면, 김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게 되죠. 문제는 그 습관이 일상이 될 때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한 상태이며 영양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5년 내 사망률이 3배 높아지고 입원 기간은 평균 2.6배 길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5세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간 혼자 사시며 밥은 대충 먹어요. 배고프면 라면이나 식빵, 반찬은 김치 하나면 되죠 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과 피로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셨고 진단명은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였습니다. 의사로서 충격적이었던 건 정상 체중에 가까운 몸이었지만 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 수치는 마치 전쟁 지역에서 구조된 수준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영양실조는 마른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지방은 있지만 근육이 없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 이게 숨은 영양실조입니다. 그럼 영양 불균형이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첫째, 근감 소진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70대 이후에는 매년 12%씩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그 속도는 3~4배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올라가고 하루아침에 걷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팡이, 휠체어, 침대 생활로 이어지는 그 출발점이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둘째,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비타민C, D, 아연, 철분이 부족하면 감기 하나에도 오래 앓고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질환으로 빠르게 악화됩니다. 고령층에서의 사망 원인 13위를 보면 항상 감염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셋째,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오메가3, 비타민 B군, 엽산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빠르게 손상되며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장애,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영양 결핍 상태의 노인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82%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급증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의 밀도가 빠르게 줄고 작은 충격에도 대퇴골 골절이나 고관절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 골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섯째, 만성 질환이 악화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렵고
혈압은 더 불안정해지며 복용 중인 약물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식사를 안 챙기면 약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다 챙기자니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을 챙기세요. 계란 약 8개 분량입니다. 매 끼니의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중 하나는 꼭 포함시키세요. 둘째, 색깔이 있는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상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깻잎 같은 채소에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사과, 귤, 바나나도 함께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셋째, 골고루 드세요. 하루 한 끼는 국, 밥, 반찬이 다 있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세요. 혼자 사시더라도 도시락 배달 서비스, 복지관 공동 식사 프로그램, 혹은 주간 식단표를 미리 짜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드립니다. 영양제는 보조일 뿐입니다. 식사가 기본입니다. 가능한 한 자연식품에서 영양을 채우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배 채우기가 아닙니다. 그건 내 몸에 재료를 공급하는 행위이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가 살아나고 근육이 유지되고 면역이 강화되고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충 먹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식사로 사라질 인생이 아닙니다. 더 잘 드셔야 할 나이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습관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가장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 마지막 습관을 바꾼 분들이 몸도 마음도 삶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목적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그냥 시간을 때우며 사는 삶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이젠 나이도 있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저녁이고 TV 보다 보면 또 하루 가죠. 뭘 또 새로 시작하고 뭘 또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진짜 위험한 습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대학교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고 치매 발병률은 2.4배 낮으며 심장병 발병률은 40% 이상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목적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의 뇌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고 감정이 깨어 있고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한 어르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78세 이상철 할아버지, 중학교 교사로 40년 넘게 일하시고 은퇴하셨죠. 처음엔 편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보고 싶은 TV 보고 산책 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허무함이 찾아왔다고 해요. 일어나긴 하는데 뭐 할 일이 없어요. TV도 재미없고 산책도 귀찮고. 이런 말씀이 반복되다가 2년 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고 기억력 저하 증상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근처 문화센터에서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수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힘이 있냐며 거절하셨지만 막상 나가보니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학생들이 이름을 쓸 수 있게 될 때마다 마치 현역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쁨이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눈 뜨면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업 준비해야지. 오늘은 누구 글씨를 봐줘야지. 이 작은 기대가 나를 살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목적의 힘입니다. 삶의 목적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내가 잘하던 무언가를 다시 꺼내는 일, 혹은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할 일을 갖는 것. 그게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 마이너스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이너스 감정은 무뎌지고 마이너스 행동은 줄어들고 마이너스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오며 마이너스 결국 수면 장애, 면역 저하,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느린, 가장 조용한 건강 파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를 정하세요. 그게 물을 마시는 일이든 산책 10분이든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것 하나를 할 거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둘째, 나만의 역할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경로당에서 책을 읽어주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 반찬을 나누는 일도 좋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산입니다. 셋째, 자신을 다시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에겐 쓸모가 있어. 이런 생각을 매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신체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계 활동,
심박수까지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허무함,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목적을 잃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진 삶, 대충 때우는 식사, 그리고 목적 없이 흘려보내는 하루. 이 모든 습관은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습관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TV를 보기 전에 한번 일어나기, 식사 전에 물 한 잔 챙기기,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걸기, 계란 하나, 채소 한 조각 더 챙겨 먹기,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작은 일 하나 정하기. 이 모든 건 어렵지 않지만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이 5가지 습관을 바꾼 분들이 정말로 삶이 달라지는 걸 직접 봐왔습니다. 낙상 없이 건강하게 걷고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기억력도 또렷하게 유지하며 아이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매일 할 일이 있어서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 그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당신이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는 그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를 꼭 믿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